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양시 박달동에 위치하게 될 지식산업센터 에이스프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적 위치는 안양시이지만 직선거리 1km 정도의 광명역이 있어서 생활권은 광명역이 가능한 위치입니다. 광명역에는 현재 코스트코라든지 이케아, 중앙대 종합병원 인프라가 모두 조성되어 있어서 상당한 역세권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안양 박달의 위치가 위쪽으로는 광명역을 비롯한 광명시, 그리고 서울 구로가 위치해 있고, 왼쪽으로는 시흥과 인천까지 있고, 동쪽으로는 이 안양을 가로지르면 판교, 서판교가 나오는 그런 위치에 있고, 서해안고속도로와 인접해 있어서 지금 서울이라든지 또 서해안 서남부권으로 진입이 상당히 용이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한번 지도로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이게 안양시 박달동인데, 한번 제가 박달동 저희 현장 위치 한번 보실게요. 박달동 617-12번 이렇게 빨간 박스인데, 요 바로 옆에 있는 요게 대림아파트입니다. 이 박달로를 거쳐서 이 현장이니까 여기로 이렇게 가면 한 2km 정도 남짓은 광명역이에요. 직선거리는 1km이지만은 도로 따라서 가면 2km 정도 나와서 상당히 인접해 있고 광명 역세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양 박달 에이스프롬 개요 살펴보겠습니다. 공사명은 박달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대지위치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617-12외 4필지, 중공업지역이고요.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전체 대지면적은 약 2285평, 연면적이 2만 평이 넘습니다. 21,380평.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오피스 있고 제조형 드라이브인 있죠. 그리고 상가 근린생활시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지가 단차가 있는 대지여서 지하 4층까지 있는데, 지하 2, 3층은 드라이브인 공장이고 지하 4층은 창고형입니다.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상가가 지면이랑 다 있는 부분이 지하 1층입니다. 그래서 지하 1층이 지상 1층의 역할을 할 거고, 지상 1층부터 8층까지가 드라이브인이고 9층에서 14층까지가 라이브 오피스입니다. 요즘 이 라이브 오피스 상당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업무와 주거를 겸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오는데, 이번에 에이스프롬에서는 9층에서 14층까지가 업무와 주거를 함께 겸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오피스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광명을 중심으로 다양하고 많은 교통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우선은 신안산선 복선전철 추진 계획입니다. 이 복선전철은 Y자 형태로 시흥시청과 이쪽 한양도 쪽에서 이렇게 나가서 우선 첫 번째는 여의도까지 가는 것이고, 2단계에서 여의도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복선 신안산선 복선전철 계획이 2025년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월곶 인천 월곶역에서 판교까지 가는 월곶 판교선입니다. 이거는 2021년에 시작을 해서 2027년 완공 예정이고, 노선거리는 약 50km 정도 되고 12개 역이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 서쪽과 판교역까지를 동서로 가르는 그런 전철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신도시 남북철도, 요거는 아직 계획 중이긴 하지만은 3기 신도시 있는 광명 시흥지구의 남북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KTX 광명역과 위 개봉역까지 연결하는 신도시 철도 계획이 있고, 그리고 도로로는 광명 서울 고속도로라고 하는데, 이 평택 파주간 도로입니다. 평택 파주간 도로가 지금 현재 강서지구에서 이쪽 광명까지 연결하는 게 2024년 완공 예정으로, 광명을 위시해서 교통이 상당히 유연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안양 박달 주변으로 산업단지 개발과 주택도시 개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장 큰 게 이제 이 박달 스마트밸리가 지금 약 100만 평에 가까운 규모로
지금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7년까지 안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바로 박달 스마트밸리 바로 위로 광명시흥 첨단 산업단지 R&D 산업단지가 있죠. 이게 LH 한국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이 저희 현장 바로 위로 광명역이 있고, 그리고 이 저희가 현장 바로 또 왼쪽으로 저 광명시흥 첨단 R&D 산업단지가 있고, 또 바로 그 옆으로 광명시흥 일반 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배후 주거지로 광명 역세권이 있고, 학원 공공주택용지가 경기주택공사에서 2026년까지로 해서 사업기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위쪽으로 가학산 있는 곳에 광명 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구역이고 구름산 지역까지 지금 이 광명과 이 박달 주변으로 생기는 여러 개발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즘 지식산업센터의 가격대가 거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성수는 거의 평당 3천만 원을 육박하고 있고, 이제 경기 남부권으로도 그 확장세가 계속 연계되고 있는데, 오히려 안양 같은 경우는 광명보다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업지역이 많고 이 동부권 판교 쪽으로나 이런 아래쪽으로 확장성이 더 많아서 그런지 안양 박달 같은 경우는 평당 1,400만 원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가 고공행진이 과열된 부분도 당연히 있겠지만은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주택에 대한 그 여러 규제 때문에 주택이 아닌 다른 규제가 없는 곳으로 부동산 그 투자라든지 개발이 옮겨간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지식산업센터에서 자꾸 나오고 있는 그 라이브 오피스를 보면은 거의 오피스텔하고 혼동될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만큼 사무실과 주거의 어떤 차이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지식산업센터가 분양가를 고공행진을 하면서 투기 열풍까지 불러일으키는 이런 상황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떤 틈새 시장인 것은 분명합니다. 새로운 정부는 부동산을 완화한다고 하지만 주택에 대한 규제를 쉽게 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택에 대한 규제가 풀린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서는 그 기숙사라든지 라이브 오피스를 보면은 업무와 주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이런 형태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엔 집과 회사가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었다면 어느 순간 집과 회사가 가까이 있는 직주 근접이 있었고, 지금은 직주 근접이 아니라 아예 직장이 회사고 회사가 직장인 그런 형태가 지금 라이브 오피스입니다. 기존의 주택 개념과 그리고 회사라는 이 개념이 이제 점점 좁혀지는 그런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식산업센터가 대세인 건 맞습니다. 거의 부동산 규제가 없죠. 주택 수혜도 포함되지 않고 전매 제한도 없고 대출도 상당히 많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일반 투자자들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의 80%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쌀 때는 땅 짓고 헤엄치기 정도로 보여졌는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그 이자 부분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식산업센터의 투자가 열기가 꺾이지 않는 이유는 수익률보다는 갭 투자 형태로 프리미엄이 붙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보여지는 게 예전에 사무실이나 공장으로만 인식했던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기숙사라든지 라이브 오피스가 들어오면서 직장과, 그러니까 사무실과 주택의 경계가 이제 깨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안양 박달동 지식산업센터 에이스프롬 같은 경우는
제조용 드라이브인 시스템과 라이브 오피스 두 가지 형태로 크게 나뉜다고 보시면 되는데, 드라이브인은 아직까지도 가장 지식산업센터의 꽃처럼 가장 선호하는 게 드라이브인입니다. 이 드라이브인이 지하 4층에서부터 지상 8층까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드라이브인에 할애했지만 또 그에 못지않게 할애한 부분이 라이브 오피스로 지식산업센터 이 업무형 지식산업센터를 모두 라이브 오피스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드라이브인 같은 경우는 층고가 6m입니다. 층고가 6m고 대부분 도어투도어 바로 물건을 해약할 수 있는 도어투도어 설계가 반영됐고, 층고가 6m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호이스트 설치가 가능한 그런 형태의 드라이브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라이브 오피스는 이제 소규모 기업에 특화된 거죠. 하나하나가 이게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일부 그 섹션 오피스는 sek션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칸막이를 다 틀 수 있는 형태입니다. 화장실이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얘랑 텄을 경우 화장실이 이 좁은 공간에 두 개가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섹션 오피스보다는 하나하나 그 소규모 기업에 특화돼서 업무도 보고 윗부분에서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주거 형태까지 갖춘 그런 오피스텔과 거의 유사한 형태입니다. 근데 오피스텔보다 좋은 점은 이게 지식산업센터이기 때문에 가격대도 조금 저렴하고 혜택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규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택으로 간주가 되지만 지식산업센터는 주택은 아니죠. 그래서 그런 유리한 점들이 있다는 것이죠. 박달동 현장에 나왔습니다. 바로 돌하고 면하고 있고요. 돌보다는 부지가 좀 높습니다. 한창 터닫기 하고 있는데 부지가 높아서 건물에 단차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에 이쁜한 세상 아파트, 뒤에는 나지막한 야생